안녕하세요. 뇌를 잘 아는 아저씨 뇌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두통 치료의 핵심 치료 중에 하나인 두통 보톡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치료가 방법이 엄청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치료가 거의 3개가 메인 핵심 치료입니다. 첫째는 두통을 억제하는 약물,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보톡스, 세 번째는 두통 약물이긴 한데 두통을 일으키는 호르몬 치료. 이렇게 3가지가 두통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진료 중에 이제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하면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보톡스는 이게 피부과 시술이나 미용 시술로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톡스를 머리에 맞는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한번 헉 하거나 살짝 거부감을 갖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요, 우리 몸의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변화무쌍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뼈랑 제 팔의 인대 이런 구조물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뭐 관절염이 생겨서 노화가 올 수는 있겠지만 얘가 계속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질환, 신경계의 기능은 모두 다 살면서 계속 변화무쌍한 변화를 맞이해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 자녀분들 책 많이 읽게 하시는 부모님들 많을 텐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점점점 자녀가 언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지죠. 뇌 기능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신경 기능이. 수학을 많이 풀면 수리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운동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스포츠를 많이 하거나 구기 운동을 많이 하면 손의 기능에서 균형 능력도 좋아지고, 내 몸의 근육들에 있는 근신경에서 내 적절한 자세와 균형, 힘과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질환으로 가보면 문제가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내가 오늘 우울한 일이 있으면 그 우울증이 계속 연속이 되면 내 뇌신경이 우울증에 관련된 호르몬과 신경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성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불면증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는데 3주, 4주, 5주, 6주 되면 내 뇌신경이 잠을 자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만성 불면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 요즘에는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수면에 대한 관리, 환경 개선, 습관 개선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약물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통은 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래서 두통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얘기니까 두통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미용적으로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떤 메커니즘인지를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뇌와 연결된 신경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신경이고 두 번째는 감각신경입니다. 자, 제가 2가지 뇌를 그려볼게요. 운동신경은요, 뇌에서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뇌신경이 있고, 요 가지가 내려가서 뇌줄기나 척수로 첫 번째 신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신경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백만 개의 신경이 있겠죠. 그게 다 내려가겠지만 하나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신경세포가 여기서 한번 만나고 나서 내 신경이 이렇게 가지를 내서 결국에 도달하는 지점은 우리 근육입니다. 이게 운동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피부나 장기나 여러 기관에서 신경이 오고 나면 척추 주위로 신경핵이 있고 여기서 가지를 냅니다. 얘는 이제 가지가 양쪽으로 꽃게다리처럼 2개고 얘는 하나인데요. 여기서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만나게 돼요. 이것이 감각신경이고요. 이것이 운동신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는 의학적인 보톡스라고 하는 치료는 전부 다 운동신경에 놓는 것이 보톡스의 치료예요. 예를 들면 요 위치,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요 신경 말단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신경에서 안에 신경 속에는 여러 신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이 요 밖으로 분비가 돼서
얘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억제해 주는 약이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우리 피부나 근육에 놓게 되면 피부와 근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된 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수축을 못하겠죠. 두 번째는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요. 근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수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하는 시술이 이마 주름을 피기 위해서, 우리 주름을 피기 위해서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름이 펴지는 거죠. 최근에 또 많이 맞으시는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것들, 스킨톡스라고 하는 것들도 내 모공에 있는, 모낭과 모공에 있는 작은 근육이나 아니면 모근 밑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이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모공이 작아지는 겁니다. 모공 근육 수축이죠. 수축 억제 효과가 있고 근육 크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 사각턱이 싫어서 턱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 종아리 축소를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근육 크기 감소를 위해서 맞으시는 거죠. 요거를 미용적으로 말고 의학적으로 이용을 하면 뇌 병변이나 척추의 병변이 있어서 힘이 빠지거나 강직이 심한 분들도 이 근육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직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하는 의학적인 치료와 미용적인 치료는 모두 이 운동신경 억제 효과의 보톡스에 노리고 한 치료들입니다. 그런데 두통 치료는 이 운동신경을 타겟으로 한 치료가 아니에요. 저희의 치료는 감각신경입니다. 두통의 가장 1번 만성 두통의 1번 원인인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뇌와 신경세포가 예민도가 올라가서 보통 사람은 요만한 자극이 와야 두통이 가볍게 오는데 나는 요만한 자극만 와도 자꾸 두통이 민감해지고 자주 오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습한 날씨, 월경 이런 것들이 자극을 타고 올라가면 뇌도 흥분시키고 요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을 퍼뜨리면서 요 주위에 있는 뇌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즉, 내 감각신경과 연결된 뇌신경에 예민해서 똑같은 감각에 반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만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톡스를 맞는 것을 운동신경에 적용을 하지 않고 감각신경에 적용을 하면 두통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보톡스의 컨셉입니다. 보톡스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옆에서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눈이 있고 여기 귀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귀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정수리까지 지었을 때 요 귀 라인의 보다 앞에는 요 감각신경 중에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포를 합니다. 신경이 세 가닥이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경은 3차 신경의 맨 윗가지는 요 눈 위쪽에서 이마를 향해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지, 두 번째 가지 중에 제일 많이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 요 관자놀입니다. 반면에 요 뒤통수의 경우에는 척추 1번에서 3번에서 올라온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목에서 뒤통수로 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톡스라고 하는 것에 시술하는 위치는 요 눈과 이마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 바로 위, 미간 사이, 그리고 이마 쪽, 여기를 타겟으로 하는 보톡스를 놓게 되고요. 두 번째 타겟은 신경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관자놀이, 이쪽에 4군데 정도 타겟을 해서 놓게 되고요. 후두신경을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뒤통수에 3군데 정도 놓게 되고, 헤어라인 바로 밑쪽에 2군데 정도 놓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승모근까지 보톡스를 놓게 되는 총 크게 5가지 영역에 보톡스를 도포를 하는 겁니다. 보톡스를 도포하는 것이 그러면 보톡스를 맞고 나면 감각이 떨어지냐 물어보시는데 감각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보톡스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습한 날씨, 여름, 장마철에 두통이 온다고 해볼게요. 다른 분들도 습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관절통, 척추 통증을 많이 느끼죠. 우리 몸이 습도가 올라가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통에서는 우리 습한 날씨,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여행을 가거나
장마가 처리되면 우리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는 것이 피부로 즉각적으로 느껴지죠. 즉, 내 몸에 있는 이 볼에 있는 3차 신경에서 습도를 감지해서 이 습도가 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톡스를 놓게 되면 얘가 원래는 감각이 이렇게 세게 왔는데 이게 뇌신경과 요 3차 신경이 요만큼 흥분해야 되는 게 요만큼 흥분하는, 즉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두통이 약해지게 돼요. 약하게 오고 덜하게 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내가 4일 정도 두통이 왔는데 두통이 오면 꼼짝하지 못하고 약 먹고 집에서 누워서 쉬어야 되고 이러면 1년이면 40일이 좀 넘죠. 그러면 1년 중에 한 달은 내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기분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1년 중에 한 달이면 크죠. 요게 살면서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노력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번이던 두통이 2번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두통 강도도 절반 정도로 낮아지게 돼서 현재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마다 보톡스를 3회 정도 반복을 하면, 그러면 약 9개월에서 1년이 지났을 텐데요. 그 시점이 되면 두통이 평균 50%에서 70%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내 뇌와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주는 두통 치료의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약물 치료도 있고 호르몬 치료도 있겠지만 오늘은 편두통 혹은 경추성 두통 혹은 긴장성 두통으로 인해서 만성 두통이 된, 내가 한 달에 두통이 3, 4회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이 보톡시 시술을 하게 되면 두통이 많이 개선되고 낮아지고 약해져서 삶의 질을 많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통에 과연 이 보톡스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 머리가 관자놀이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이마 쪽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전체가 다 무거운 사람도 있고 뒷골이 항상 뭉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두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보톡스에 가장 효과가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답은 뭐냐면요, 모든 두통에 다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은요, 요 뇌 혈관에서 어떤 CGRP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두통인데 보톡스를 하면요, 요 신경 억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호르몬 분비 양이 줄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톡스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혈관성 두통, 즉 편두통. 예를 들면 내가 두통이 오기 전에 속이 미식거리거나 뒷목이 약간 치밀어 오르면서 눈이나 관자놀이 쪽에 지끈거리는 두통이 한두 번씩 있고 그게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 이틀 가는 요 두통이 반복되는 분들 효과가 아주 좋고요. 가장 보톡스를 많이 놓는 타겟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와 관자놀이 쪽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 긴장성 두통은 어떠냐? 내가 머리 뒷골이 항상 무겁거나 정수리에 뭐가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머리가 맑지 않거나 뒷골이 항상 무겁고 땡겨. 이런 타입은 후두 쪽에 보톡스를 도포해주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예민도를 떨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요 경추 근육과 승모근 라인의 보톡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 수축 억제와 근 크기 감소 효과를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두통의 거의 90% 편두통, 긴장성 두통, 경추성 두통 이런 혈관성 두통과 근육성 두통은 효과가 아주 좋고요. 좀 드문 두통이지만 3차 신경성 두통이라고 하는 다른 두통이 있어요.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그런 타입도 보톡스가 보조 치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호전이 될까?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그 두통 보톡스를 한 3,000 케이스는 넘게 했거든요. 거의 이제 4,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보톡스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주문하거든요. 주문하니까 보톡스를 제가 글쎄 근처 병원들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할 텐데요.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서 하든 간에 정확하게 이 환자의 두통이 어떤 타입인지를 잘 알고 그거에 해당하는 타겟으로 보톡스를 잘 놓는 게 중요하겠죠. 피부과 시술 받을 때도 똑같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보톡스를 맞고 두통이 안 좋아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톡스의 약 반응이 떨어지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두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아주 심하다든지 한 달에 두통이 반 이상 있다든지 20살 이전부터 두통이 있었던 사람, 살면서 매일 아프죠. 그런 사람은 근데 반응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도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두통이 감소를 하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주면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두통이 낮아질 수 있어서 내가 한 달에 절반이 머리가 아팠는데 한 달에 5일만 가볍게 아프게 만드는 삶의 질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통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권장을 드립니다. 약물을 주는 것은 환자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데 머리에다가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 환자분들은 많이 찾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무조건 두통은 좋아질 수 있다. 못 낫는 두통은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뇌저씨였습니다.